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 이번 폭발은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수치의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2019년의 연말을 마무리하는 한국 영화 3편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시동, 그리고 천문, 하늘에 묻는다까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가장 걱정했었고 백두산을 가장 기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작품 모두 본 저로서는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을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백두산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천만이란 신화를 이루어낸 신과 함께 시리즈를 연출했던 김용화 감독의 이름이 제작에 올랐습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저처럼 신과 함께를 비평의 눈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더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백두산은 한국 CG계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로 유명한 덱스터 스튜디오가 맡았는데요. 이는 신과 함께의 CG를 책임지기도 했었던 덱스터 스튜디오였죠.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이 되느냐? 처음부터 결말까지 그야말로 CG 범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CG라는 티는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이고 이건 재난영화가 아니라 판타지로 번복된 김용화피로 영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서 김용화 감독의 냄새가 진동할 정도입니다. 7번 방의 선물과 함께 신파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해운대 지상판이라고 보면 그 느낌이 더 깊이 있게 전달될 것 같은 게 바로 이번 영화 백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과 냄새는 신과 함께를 마치 현실을 가장한 리메이크작일 정도라고도 또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재난 영화인지 아니면 판타지 영화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는 내내 나 CG다 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 영화의 처참한 CG는 벌써 개봉한 지 15년이 된 투모로우의 CG보다 더 못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2004년작인 영화 투모로우를 보게 되면 투모로우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백두산은 그야말로 최고의 라인업이 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배우 이병헌과 하정우의 출연만으로도 이 영화는 2019 한국 영화 중 기대작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였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보다 더 처참하고 처절한 몸부림은 없었습니다. 배우 하정우에게 걱정이 들었던 건 작년 이쯤 개봉한 PMC 더벙커 속 캐릭터와 중복되진 않을까였습니다. 1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알린 영화였음에도 배우 하정우는 PMC 더벙커에서 보여주었던 글로벌 군사기업의 캡틴 AM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결국 하정우라는 배우가 보여준 인물은 거의 모방 수준이었고 여기에 배우 이병헌 또한 백두산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애드립이 결국 영화의 재미를 더 망쳤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배우가 욕하려고 하는 모든 장면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극에 대한 몰입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쓸데없는 애드립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배우 전혜진의 인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결말까지 답답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배우 마동석은 오히려 존재감이 크게 보이지 않아 마치 꽂아 놓은 보리자루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에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배우 배수지의 연기는 어땠을까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영화에서 비중이 크지 않아서인지 그녀의 연기력에 대해 생각을 할 때쯤이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녀의 연기를 논할 수가 없어 어쩌면 좋은 쪽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라지게 될까요? 영화의 결말은 설마가 역시나였을 정도로 관객의 눈물샘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설정이었다고 생각한 저는 안 그래도 지금까지의 러닝타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왔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보여준 그 설정 덕분에 이 영화를 과감히 올해의 망작 중 하나라고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설정은 남과 북의 연결고리를 의미하긴 하지만
그건 이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 신과 함께와 해운대 지상판을 보는 것 같은 냄새와 영상미가 진동을 했던 것도 모자라 이야기의 흐름, 즉 연출 또한 결말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라인업이 와도 소용이 없었는데 쓸데없이 난무하는 애드립, 그것도 모자라 어린이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유치하게 짝이 없던 억지 개그까지 말이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목은 백두산인데 백두산을 연상케 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되었던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 백두산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북에서 데려온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준 장면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북한을 의미함과 동시에 통일이란 해석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인창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기의 성별, 결국 아기의 성별은 나오지 않은 채 마무리를 짓는데 이 점 또한 마음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기의 성별이 거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탄생과 동시에 희망이 생긴 것인데 거기에서 아주 만약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의 성별에 등장했다면 21세기에 들어서 손에 꼽을 만한 망작이 되었을 텐 말입니다. 신과 함께와 해운대를 연상케 하는 느낌 속 총체적 난국, 최고의 라인업이 와도 무너져 내리는 걸 구경할 수밖에 없게 만든 영화. 오늘의 영화 백두산이었습니다.